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매수 대기를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하이닉스 체결이 됐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일봉상 뭐 거의 미친 듯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해서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24일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며칠간 계속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횡보를 했는데요. 오늘 갭을 좀 띄워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좀 반등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내려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거의 5일째 계속 그 자리를 터치를 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데요. 뭐 오늘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음봉의 시가 자리까지도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뭐 상승은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투심이 악화되고 하락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도 또 매도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빠졌죠.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확인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매도를 했고요. 자, 이 물량은 또 다른 물량입니다. 다른 물량을 좀 매수를 했던 거고, 제가 매수했던 300주 물량 정도는 일단은 매도가 됐습니다. 자, 이 물량만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또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여기서 부딪혔기 때문에 또 시장도 이틀 동안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라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고요. 자, 이 물량만 좀 홀딩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대덕전자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대덕전자 일부 물량 매수 체결이 좀 됐고요. 아래 꼬리 딱 체결이 되면서 뭐 살짝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결국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가 나왔고요. 아래쪽에서 전량 좀 체결이 되지 않은 게 아쉽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수익 줄 때 수익 빠르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매, 내려서 매도 주문,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매수가 한호가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아직 일부 물량 좀 남았는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일단은 뭐 좀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대덕전자 약수익으로 좀 마감했고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HAB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수익을 좀 챙겼고요. VI 들어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I 들어갔네요. 자, VI 이후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수가 터치하지 않으면 홀딩 하고요. 자,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략 매도했습니다. 요 두 주 체결이 안 됐네요. 자, 역시나 오늘도 상승하는 척 하다가 음봉으로 확 떨어지죠. 자,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대응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뭐 절반 위쪽에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HLB 전략 매도했고요. 뭐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HLB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4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날 좀 매수를 했어요. 이날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빠르게 좀 반등을 시장보다 강하게 얘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렸어요. 네, 반등을 좀 기다렸는데 낙폭이 과했죠. 그래서 반등이 여기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이 자리를 좀 부딪혔습니다. 이 자리를 부딪혀서 10만 5천 원짜리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였거든요. 이 고점 자리가 조금 더 하향 이탈을 하면서 이제 저항 자리로 바뀌어서 이 자리를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의 한 7거래일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뭐라고 돌파를 못해서 오늘 이제 일단 거의 한 70% 물량 이상은 제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죠. 그리고 일부 물량만 좀 홀딩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반등을 기대를 하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이제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계속 이 자리를 부딪혀서 오늘 이제 일부 물량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덕전자 매매를 좀 했죠. 자, 대덕전자 오늘 요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요런 몸통 자리 이제 꼬리 자리까지 돌파가 나와서 제가 이제 좀 쫓아붙어 봤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이었죠. 자, 요렇게 이제 강하게 아침서부터 상승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조정 구간에 아래쪽에다가 3분할로 매수 대기를 좀 해놨죠. 그랬더니 이제 한 개만 좀 체결이 됐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만 체결이 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좋았죠. 거래 실으면서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수익권에서 다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결국엔 빠지죠. 자, 이렇게 뭐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지지받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수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날라가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져서 수익이 났다가 빠져서 손실 나면은 멘탈이 더 나가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매수가를 수익이 났다가 터치를 하는 경우는 저는 대부분 뭐 수익권에서 될 수 있으면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본전가에라도 매도합니다. 자, 대덕전자는 아쉽게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약한 모습이 나와서 약수익으로 좀 맞췄고요. 자, 이렇게 대덕전자 매매는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HLB 매매를 했는데요. 자, HLB는 오늘 장중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위에서 이제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나노젠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좋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봉상 자, 요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요 자리죠. 이제 요 꼬리 자리 제가 돌파하는 걸 보고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빠르게 났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결국엔 또 흔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수익권에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제 매수가 터치할 때 빠르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지켜냈어요.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이런 자리 또 돌파 한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손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손실로 마무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가면은 이거는 진짜 뭐 답이 없어요. 물론 이런 자리 재돌파할 때 쫓아 붙을 수도 있죠. 쫓아 붙었다면은 이게 오히려 수익이 잘 났습니다. 이런 흔드는 구간에서 털리지 않았을 가능성, 털렸더라도 여기서 이제 재매수해서 수익이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이제 세력들이 이런 심리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세력들이 개인들의 이런 심리들을 진짜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하면은 여기서 물론 잡을 사람들도 많죠. 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저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어제 종가에서부터 보면은 또 고점 자리가 10%가 넘는 구간이죠. 11%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진 않았고 어쨌든 뭐 약수익으로 마감이 되면서 HIB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좀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코세스 매매를 했는데요. 코세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좀 매수해서 수익을 냈죠. 자, 얘는 좀 과하게 빠져서 이런 고점 자리 여기서 제가 이 양봉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죠. 다시 빠질 때 제가 일부 물량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제 여기서 물렸죠.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서. 그런데 오늘 또 상승이 잘 나와줘서 반등이 잘 나와줘서 오늘 수익권에서 또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코세스는 뭐 아직까지 강한 반등이 나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찰을 해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서 좀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 이제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세스 매매까지 좀 마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매매 마무리하고 시장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SKC는 오늘 오후장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에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투매가 떨어질 때 반등 기대하고서 매수를 했다가 반등이 좀 시원치 않아서 짧게 매도하고 나왔고요. 하이닉스 제가 일주일 동안 좀 홀딩을 해서 큰 수익을 좀 내지는 못했죠. 좀 조금 더 강한 반등을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좀 약해서 수익으로 좀 마무리했고요. HLB도 약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또 흔드는 구간에서 좀 털렸죠. 자, 대덕전자 오전장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포세스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오늘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 반등이 잘 나왔는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리고 어떤 시장의 강한 이슈나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볼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후맥스 홀딩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요런 이제 몸통 고점자리 돌파를 하면서 잘 상승이 나왔고 아직 이제 꼬리 매물대가 좀 남아 있죠. 네, 일봉상의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죠. 이렇게 좀 하락도 깊게 나왔고 갑자기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거래대금도 30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는 이제 약한 거래대금이라 이런 것도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도 좀 급하게 들어갔고요. 상한가를 또 두 번 정도 풀리면서 그렇게 강하게 좀 굳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고요. 이 폴더블 폰 신제품, 이 커버 윈도 소재에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준표 인기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유니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드는 2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1차 상승 나왔다가 위쪽에서 박스 형성하고 돌파를 강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훨씬 좋았겠죠. 거래대금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넘겼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3천억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고 제가 이 종목 장중에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 이제 몸통 돌파할 때 이거를 매매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중에 돌파할 때 그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도 아니고 또 윗꼬리가 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안 했더니 이게 이제 날라가더라고요. 자, 그 자리가 아마 요 정도 구간 될 거예요. 일봉상 이제 지지저항 라인이 대략 12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12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자, 요 자리 맞죠? 12만 4천 원이 한 대충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파 나오고 여기 돌파 나오는 이 봉을 보고서 제가 이제 매수 대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진짜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보고 있으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탄소포집 핵심 소재 이 마켓쉐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한 종목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뭐 대응해 볼 만은 하지만 아래쪽에서부터 본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상한가에 강력하게 굳히질 못하고 윗꼬리를 단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HLB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간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 제가 어저께 좀 바랬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이 음봉,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 음봉의 몸통 자리를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잡아먹었죠. 갭상승을 띄우면서 이 음봉에 어쨌든 시가 자리를 터치를 했어요. 양봉으로 완벽하게 감싸진 않았지만 이 정도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 정도도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일선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5일선이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수평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급하게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어제 이제 피보나치 수열 말씀드리면서 반등 구간 좀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이제 이렇게 그어 보면 요 정도 구간이 38.2%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터치는 했죠. 그러면은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따졌을 때 기술적 반등 구간은 일단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반등이라면 이제 이런 구간 50%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또 유럽 시장이 어느 정도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일 한 차례 조금 더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50%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고 터치가 나온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보자면 얘는 거의 50% 구간 반등이 나왔어요. 자, 50% 구간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역시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 구간이 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50%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또 쉬어갈 수도 있죠. 자, 코스닥 시장은 121선을 탈환을 했고 5일선을 탈환을 했기 때문에 요런 61선 구간까지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또 한 차례 상승이 강하게 나와 준다면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살짝 아래로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50%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이제 중심주, 대장주로 치고 가는 종목들의 모습이 없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제 시장 대장주,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의 종목들이 오후장에 갑자기 투매가 떨어졌던 부분도 조금은 약하다. 시장이 좀 반등은 잘 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이제 조금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죠. 파이자 백신이 이 FDA 긴급 승인에서 이제 정식 승인이 격상이 되면서 좀 시장에 호재 역할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어떤 호재거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좀 강하게 하락한 시점에서 나온 호재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좋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잭슨홀 미팅이 사실 이번 시장에 좀 더 강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의 구간을 마치고 좀 쉬어갈 것이냐에 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또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떤 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지수는 또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강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호재성 뉴스보다는 다시 이제 어떤 악재성 재료나 뉴스에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어떤 적정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시장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